군포하고 수원 사이에 뜬금없는 이런 산업기지가 하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컨테이너가 쌓여있죠. 이게 원래는 남부순환철도를 전제로 만든 겁니다. 컨테이너가 부산부터 올라오다가 서울로 관통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혀가지고. 네, 예. 여기서 내려가지고 일단 컨테이너를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 통과해서 비행 돌려서 도농으로 보내면 서울 교통도 체증도 막을 수 있고 화물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왜 안 했을까요? 저거 하려고 하다가. 군부가 반발했습니다. 헌린로 예. 세곡 곡자 들어가는 라인 쪽에 국정원도 있고 각종 군사시설이 있는데 네. 어찌 감히 우리 앞을 그 지하철 4호선이 보면 휘잖아요. 신용산에서 이것도 미군 기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많은 철도를 휘게 만드는데 네. 이 남부순환철도는 아예 없애버린 케이스입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부동산의 진심인 남자 이프로입니다. 아, 너무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진심을 잘 받아주시는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분이야말로 진짜 진심인 분이시죠. 인생을 바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 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부로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움직이는 에셋이 그게 에셋이냐.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막 저 어디 영등포부터 해서 지금 점점 강남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청담동도 좀 삼성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디로 갑니까? 지난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무관심하길 바라시는 강남을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강동 지역. 이제 강동이라 그러면 옛날 송파구와 강동구 이고요. 이 지역을 대략 오늘 끝내고 다음 시간 정도에는 이제 성남과 분당, 판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강남에 요즘은 여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뭐 강남 4구, 5구, 6구라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까지가 강남 3구고 강동과 동작까지 강동 동작이 이제 강남 4구, 강남 5구.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네. 분당, 판교는 본인들이 4, 5구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쪽이 근데 강동구는 좀 빠지지 않냐는 말도 있고 용산은 강북에 있지만 강남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서울은 다 그냥 핵심 지역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럼 강동 사실은 여기도 강남은 강남이죠. 강양 남쪽이니까 강남 남쪽이 강남인데 강동이 된 거는 강남의 동쪽이라 강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강의 서쪽이라 강서고 예전에 서울이 강북 중심일 때는 성을 중심으로 없었잖아요. 성북구, 성동구, 성서구와 성남구가 없는 게 이상하지만 네. 그건 이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동과 성북이었는데 그래서 한때 지금의 강남, 번강남 지역 전부가 성동구기도 했습니다. 63년에 서울에 편입된 뒤에. 그랬다가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싶어서 한강 남쪽을 떼내서 번강남구로 붙였고 그때는 강동구도 강남구였죠. 네네네. 그랬다가 서초구 떨어지고 송파 떨어지고 강동 떨어지면서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자, 강동구, 그러니까 송파와 강동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실 그렇습니다. 건데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기가 예전엔 상습 침수 구역에 그렇죠. 아주 살기 안 좋은 동네였던. 네. 근데 이집트가 그런데 상습 침수 구역이 사실은 비옥한 홍수만 곳이죠. 끝나고 나면 비옥한 곳이죠. 좋은 곳이죠. 네. 그래서 미사리나 암사 유적지에 보듯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상습 침수였는데 예, 였기 때문에 해마다 흙이 재생산되니까 농사가 잘 돼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집트 경우는 나일강이 범람한 다음에 이제 농토를 새로 확정해야 되니까 기하학이 발달했는데 여기가 기하학이 발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토기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강동, 풍납 이쪽 지역은 파도 토기가 나오는 파면 그릇이 나오고 예. 파면 그릇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하시죠. 뭐 짓지를 못하게 하고 나올까봐 겁나고. 아파트를 짓되 지하 주차장은 만들지 마라. 그럴 거면 왜 지어 아파트를? 그런 게 있군요.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납동은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 땅을 파는 순간 유적지가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 국가가 사줄 수는 없으니 지으려면 지어라. 그렇죠. 지하를 훼손하지 말고. 정확히는 지하 4m라고 말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파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너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도 좋으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는 명판 정말 결과 그런 거죠. 자연히 섹시합니까? 건물들이 붕괴되기까지 기다리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언제부터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갑니까? 제가 뭐 강동구와 송파구의 뭐 고대사까지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네. 강남 개발의 연속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제 서울을 끝내고 제가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이제 성남과 용인까지 네네. 내려가 보고 싶은 네. 전초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도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로? 여러분들이 저는 차가 잘 안 몰지만 다 차를 모시는 분은 아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네. 한강의 북쪽과 남쪽에 있죠. 네네. 네. 이 도로들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도로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수해 방지 목적도 있는 네, 것이죠. 뭐 방파제처럼 쓴다. 그렇습니다. 제방, 네. 뚝방 기능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강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공유수면 부지를 만들게 돼서 아파트 지구를 만들게 되는 압구정이라든지 잠실지역. 뚝을 쌓는 김에 조금 그렇죠. 강 쪽으로 멀리 쌓고 조금 많이 싸서 어라 그럼 이 땅이 생겼네? 이런 그런 개념. 그게 김승옥 시장이 돈은 없는데 건설을 하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방법인 거였죠. 한강물을 메워서 그렇죠. 아파트를 지어 팔았다. 정말 그 봉이 김선달 떠올리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여의도 개발해서 성공하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강남 전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올림픽대로가 중요해지는. 그 전까지 서울 사람들은 강북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제 강변북로가 중요했고 남쪽은 큰 관심이 없다가 방금 말씀드린 김승옥 시장이 여의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개발하고 나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네. 한강이.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건설을 하면서 많은 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처음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거 이게 한강 북쪽의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 그러니까 고양의 동쪽 끝에서 네. 가운사거리 그러니까 남양주의 남쪽까지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만의 길은 아니에요. 네. 이게 강변북로. 다음으로 올림픽대로는 개화 대략 김포와 서울이 만나는 지점부터 김포 공항에서 빠져나오면 시작하는 그 도로죠. 그렇죠. 어. 해서 강동구와 하남이 만나는 하남 미사지구 직전까지 가죠. 거기까지가 강일 인터체인지까지가 올림픽대로군요. 맞습니다. 물론 도로는 쭉 이어지지만 이어집니다. 특히 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이름 붙인 것이 88년에 하죠. 만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올림픽을 목적으로 했다가 마인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올림픽 대교도 그렇고. 올림픽 대교는 게다가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죠. 서두르다 보니까 그 지금 가보시면은 다리 위에 조형물이 하나 횃불 모양으로 철제가 네. 있는데 이거를 헬기로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성도 못할 거면서 아까운 목숨까지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네네네.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도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네. 아 그게 이제 그 테크노 뭐죠? 그 왜 저 건물 하나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인가요? 그 구이동에 있는 아, 거. 예, 거기서 테크노. 바로 보이는 거기가 그거죠. 이거죠. 예. 네.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는. 항상 강북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강남에서 바라봐도 똑같이 보이는데. 몽촌토성에서 바라봐도 올림픽대교가 보이는데 꼭 테크노마트에서 바라보는. 그 테크노마트가 이제 기억나는 게 아 예. 거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그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겼어요. CGV 나인인가? 하여튼 그게 처음 생겼어요. 처음이군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데이트한다고 거기를 이렇게 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렇게 테크노마트에 딱 보니까 그게 이렇게 보여서 뭔가 이상한. 네. 네,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그분이 지금 그분? 그분일 수는 없죠. 네. 네. 그분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 댓글이스나 댓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그때는 없었으면 없었습니다. 제방은 있고. 제방은 뜨문뜨문 있지만 미덥지 않은. 군데군데만 제방이 예, 있는. 그렇죠. 그 제 기억에 잠실 80년대 초에 잠실 살았는데 그때 한강 종합공사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백사장이 있었어요. 잠실 앞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집에 1단지 살았었는데 지금은 재개발된 네. 거기에 어항에 넣을 돌을 주우러 잠실 백사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백사장이 다 있었어요. 까만 돌을 주우러 갔었어요. 어항의 진심이셨던 분이군요. 지금도 조그맣게 물고기 기르긴 합니다만 네네. 이 물고기는 잉어가 최고입니다. 잉어. 예, 이걸 집에서 그릴 수 있나요? 예, 요만한 애들 기르다 보면 이만 팔뚝만해지죠. 그거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연목당은 끓이진 못하고 적절한 시점에. 네.
붕어를 길어도 되고요. 어쨌든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입니다. 맞습니다. 예. 회자 정리. 제 도시답사에 못하기도 합니다. 네. 어제 여담이지만 친구랑 오랜만에 종로에 갔습니다. 종로에 그 청진옥 해장국집을 오랜만에 네. 갔는데 예. 갔다 약간 이제 상처를 받은 게 그 YMCA 건물이잖아요. 종각에. 네. 종각에서 종로 2가 사이. 네. 그 뒤에 가면은 시골집이라고 예. 계량기와집 건물에 안동식 국밥과 불고기를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가도 당연히 잘 있겠거니 하고 쭉 봤는데 없어졌어요? 철거됐더라고요. 그 뒤에 천도교 수은회관까지 블록이 전부 다 날아갔더라고요. 상처를 좀 받았네요. 몇십 년간 다닌 가게였는데. 계량 한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 블록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YMCA 뒤로 싹. 네네. 그래서 천도교 건물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는 그 종로 그쪽은 종로 서점 입고 할 때부터 예. 고3 때부터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놀러 곳인데 그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많이. 아 YMCA 뒤쪽이 다 날아갔군요. 그쪽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피막골이었죠. 네네. 피막골이다 보니까 그런 국밥집이 발달하는.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막골 자체는 현재 종로 5, 6가에 건재하고 있다. 네, 이제 18세 이상으로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대로는 여기까지. 네. 이 두 길이 이제 강남과 강북의 근간이라 한다면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강남 지역의 근간도로라고 하면 우선 남부순환로가 있겠습니다. 남부순환로. 강북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내부순환로를 말씀하실 텐데 사실 큰 틀에서는 내부순환로라는 것은 대순환도로의 일부죠. 내부순환로가 강북을 휩쓸고 네. 길이 이어지다가 남부순환로가 김포공항까지 가는 즉 강남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료화 계획도 있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는 이게 끝이었죠. 아 저게 외곽순환도로처럼. 예, 완전히 거기는 그 신림동, 봉천동 개발 시작하고 철거민 쫓겨나고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외곽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보시면 내부순환로가 이해가 되죠. 네. 아, 이렇게 원래 만들려고 하던 것이었다. 사실 지금도 이제 큰 구상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서울 내부순환도로의 일부로서 북쪽은 내부순환로, 남쪽은 있는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남부순환로가 여러분이 뭐 인식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일반 도로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새로 만든 게 강남순환로가 있는 거죠. 지금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로가 있고 두 개는 다른 길입니다. 네네네네. 강남 순환로보다 좀 더 북쪽에 남부 순환로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동작구나 관악구, 구로구, 금천 이쪽은 생명줄입니다. 저거 없으면 요거 자체는 강남순환로인데 좌우로 못 가죠. 요거 하나 위에 요 긴 길. 네네네. 강남 분들이 김포공항 갈 때도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끝까지 가면 나오죠. 김포공항이. 예술의 전당 앞으로 해서 예, 쭉 저 신림동까지 이어지는 그 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수서부터 네. 강남의 남부 지역을 양재천 북쪽으로 관통해서 관악 지나서 그러나 저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전날 출발해야 되죠. 당일날은 도착 저 못. 분홍색 길 다 가려면. 네, 그러니까 당일날은 그날 비행기 못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악구 주민으로서는 애용하는 길로서 저길 막히면은 관악구 주민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냥 저 길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 유일한 길이라서 저게 한번 요즘에 신림선 경전철 공사한다고 여기저기 파고 있는데 네. 죽겠습니다. 아주. 완전 막아놔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인천공항으로 바뀌었으니까 국제선이 하지만 기능을 상실했죠. 예. 이게 이제 남부순환로. 그리고 이제 강남순환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일부만 개통한 상태고 더 양쪽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재동부터 네. 서울 남부의 교통 중심인 양재동부터 과천 즈음을 지나서 이쪽 광명과 안양과 금천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끝납니다. 어정쩡한 곳에서 끝나고 있죠. 끝나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이 위에 보면 시흥 IC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일반 도로인데 왜 IC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순환로가 고속도로 기점이기 때문에 IC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막힙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강남순환도로를 일부러 새 도시의 경계 지역에 뚫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명역 갈 때 아주 편합니다. 이거 저희 집에서 관악구 봉천동인데 한 네. 15분 쭉쭉 돌려요. 그냥. 광명역까지. 네. 아주 빨라졌습니다. 서울 서남부와 이제 범 대서울 서남부 사람들한테는 지금 생명줄이 열린 거죠. 네네. 아직 강남 분들이 느끼시기엔 좀 더 공사가 이어져야 되긴 합니다.
이게 강남순환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내부순환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죠. 외곽순환도로가 있다가 경기도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왜 우리가 서울 외곽이냐? 우리는 수도 경기도인데.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잘못 지은 이름입니다. 네. 수도권 제1순환도 고속도로입니다. 이름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수도권 제1순환이죠. 서울을 거쳐가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굳이 이름에 서울을 넣고 우리를 외곽으로 만들어 버리는 도대체 이 이름 누가 지은 거야? 지금 이프로님의 말씀 덕분에 상처받은 서울 사람들이 지금 노원, 강동, 송파에 조금 있습니다. 네. 약간. 서울을 스쳐갈 뿐이다 저건. 스쳐갈 뿐이다. 서울 묻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어요. 최근에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수도권 외곽. 운전하시다 보면 이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외곽순환식으로 네. 있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남부순환로 말씀을 살짝 드리면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이 남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강동 지역이 발전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문정동 지역이라든지 가락동 지역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네네. 물론 그 전까지는 천호대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강북에서 접근은 쉬웠지만 예. 강남길 위에 횡순환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남부순환이 열리면서 이제 네. 여기 강남이 동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마치 저기 미국의 철도가 깔리면서 서부 진출이 시작된 것처럼. 예, 그렇군요. 저 동방병원 예정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삼성병원이 들어가 있는. 아, 저곳입니까? 저곳인 것 같은데요. 어디죠 지금? 저 때부터 삼성 땅이었다. 아 여기. 그렇죠. 이게 동방생명이나 삼성생명이 되는 것처럼. 네. 아, 예, 동방이라는 이름부터 했으면 일단 삼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동방생명이었죠. 삼성생명 그렇죠. 이전에 그렇죠. 사명이 바뀐 거죠. 정릉에 가면은 계량기가 집 잘 지은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동방생명 사택단지라고 정릉 가는 길에 네. 그게 지금 삼성이고 네. 서울대 대학촌에도 동방단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삼성생명이 조성한 단지고 어쨌든 네. 이때는 85년도라서 아직 수서 개발까지는 아니고 남부순환도로를 보고 만든 거죠. 근데 이건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관악구 주민한테 중요한데 네. 대남부순환도로라 불렀더라고요 여기를. 그냥 남부순환로가 아니라. 그레이트. 예. 그 남부로 대규모로 관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웅장한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일반 도로가 돼버려서 저 대를 남부 앞에 붙이느냐, 또 순환 앞에 붙이느냐, 도로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남부 대순환 도로냐, 남부순환 대도로냐, 아니면 대남부순환 여기 도로냐. 대남부다 여긴. 근데 저거는 이제 도로는 무관하게 우리 여기가 대남부다. 그렇죠. 대남부인 거죠. 라는 의미로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동으로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 길을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네. 실현된다는 전제로 강동 지역 개발되다가 좌절된 건데 철도가 하나 있었어요. 버스 등 노면 교통 중심의 교통수단과 교통망을 전철로 흡수해 이미 완공된 1호선과 2, 3, 4호선 등 기존 4개 지하철 노선에다가 그걸 연장을 하고 그리고 도시 고속도로를 관통하고
경부고속도로 등을 한 다음에 남부순환철도를 신설한다라고. 어허. 남부순환 철도? 예. 이런 계획이 상당히 있었군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예. 이 전제하에서 강동 지역의 문정이나 이쪽에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저게 지하철 2호선 순환선하고는 무관한. 그보다 더 남쪽에. 예. 이 라인은 지도가 이제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강동 개발 지도에 나오는데 송파대로 거여 마천이 있고요. 네. 북쪽에는 이제 잠실대교가 있고 남부순환로가 있는 보면 산업전철선이라고 이렇게 천호동 가는 길에 네네네. 이거를 남부순환철도라고 합니다. 이게 좀 낯서실 텐데요. 이게 사실 경기권의 철도망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개발했는데 뭐냐면 부곡, 그러니까 의왕역 지금의 부곡역. 네. 저 철도 기지 있죠 저쪽에. 그렇죠. 일제 때부터 용산역에 근무하는 철도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삼각형으로 철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부터 과천을 지나서 양재를 지나서 원래는 반포로 지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동 개발이 시작되면서 살짝 빼서 문정 쪽을 지나게 해서 그러니까 도농까지 가는 한강 건너서 요는 영동을 감싸는 형태로 다만 서울을 지나가지 않고 철도 하나로 산업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거는 계획입니다. 사람 실어나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서울 쪽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나 네. 뭐 수출인 물건들 그렇죠. 실어나를 용도로 했다. 우선 목적이 산업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철도인데 아까 보시듯이 3호선과 이제 수단을 하나 시키면서 여객도 하려고 그랬어요. 여객도 하려고. 그래서 이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냐면 지도에 많은 분들이 지도 특히 군포 쪽에서 지도를 보시다가 뜬금없이 군포 남쪽에 부곡 종합 화물 터미널이라든지 화물 터미널이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군포하고 수원 사이에 대규모 이런 그 안양세관도 있고 뜬금없는 이런 산업 기지가 하나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막 컨테이너가 쌓여 있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남부순환 철도를 전제로 만든 겁니다. 뭐냐면 이 컨테이너가 부산부터 올라오다가 서울로 관통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혀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일단 컨테이너를 여기서부터 돌리는 거예요. 강북 가는 화물을. 그래서 과천 통과해서 비행 돌려서 도농으로 보내면 서울 교통도 체증도 막을 수 있고 화물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이해가 되시죠? 네네. 왜 안 했을까요? 저거 하려고 하다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부가 반발했습니다. 왜요? 그 헌인로 예. 세곡 곡자 들어가는 라인 쪽에 국정원도 있고 각종 군사 시설이 있는데 네. 어찌 감히 우리 앞을 철도가 지나가냐 감히? 네. 왜? 지나가면 어때? 저기 그 9호선 지나가지 말라고 국회분들도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9호선도. 아 국회의사당역이 뭐 좀 꼬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살짝 꺾어갑니다. 국회의사당 쪽을. 국회 바닥을 파지 마라? 예, 그게 이제 국회 존엄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서. 그리고 4호선 그게 지하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매우 미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아껴야 합니다. 예. 그 지하철 4호선이 보면 휘잖아요. 신용산에서. 이것도 미군 기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많은 철도를 휘게 만드는데 네. 이 남부순환 철도는 아예 없애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왕 옆에 오봉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가실 일이 전혀 없는 역인데 보면 뭔가 대규모 컨테이너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면 끝에 터널이 있고 원래 이게 여기서부터 과천으로 해가지고 문정으로 들어가서 도농 갈 예정인 철도였던 거예요. 무슨 철도 기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철도 기지입니다. 여전히. 이게 컨테이너로 배로 싣고 온 컨테이너를 부산부터 온 컨테이너를 기차로 경부고속도로. 그 기차와 경부고속도로 싣고 온 걸 저기다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레인을 옮겨서 철도로 가라. 보내는 거죠. 서울 도심으로 컨테이너 들어오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원래 교외선 이제 서울 북쪽을 지나는 교외선도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식민지 때 경의선으로 들어온 화물을 네. 경성에 보내지 않고 돌려서 경원으로 보내는 큰 목적이었죠. 짐은 저기 돌아가라. 그렇죠. 근데 저건 지금 뭘로 써요? 지금 여전히 컨테이너 기지를 쓰이고 있어서 그래서 군포하고 수원 사이에 이런 대규모 복합 물류 터미널이 있는 겁니다. 저긴 지금 기차는 없죠? 기차는 있습니다. 기차는 있어요? 여전히 다녀요? 기능합니다. 기능은 하는데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저희가 끝이 모양이네. 부산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서 거기서 스톱. 예, 그렇습니다. 스톱하고. 그리고 현재 경부선 영등포나 이쪽은 그 만성 적체에 시달리고 있죠. 철로가 부족해서.
그래서 의왕 터미널도 있고 여기 가면은 굉장히 부산 느낌이 납니다. 네. 대규모 화물 기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왕 만든 김에 좀 우리 여객도 쓰자라는 개념으로 여전히 문정 아래 장지동 쪽에 전철선이 보이고요. 하려고 했는데 80년만 해도 하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82년까지도 그랬고 어디 있냐 환승 계획이 나오는데 네. 가다 보면 여기 있다. 이건 83년 10월 4일자 기사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하겠다. 양재에서 더 보내겠다. 지금의 라인이죠. 지금 있죠 이미. 있죠. 하는데 여기서 만나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산업선하고. 그래서 환승역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서 개포 쪽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거여 마천 문정 고덕 쪽 분들이 이 남쪽 라인으로 남쪽으로 와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결국 8호선이라든지 이걸로 실현되긴 했지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네. 계속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철도를 보면 계속해서 강동 지역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강동 지역이 예. 개발이 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이 83년 지도에도 가락지구 종합개발계획도인데 산업전철도로가 기본에 깔려 있고 위에서 문정주공, 한국도시개발, 오금공원, 성동구치소 등이 배치되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위는 종합경기장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저기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니까 철도나 돌아가야 하는 그 허허벌판, 기찻길역, 그렇습니다. 모막사리들이 주로 있을 만한 그런 저런 곳이죠. 곳이었는데 네, 지금은 바글바글해졌죠. 네. 그래서 이 계획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정에 근린공원이 하나 생기는데 길쭉한 공원이 네. 이게 철도 용지를 재활용한 겁니다. 이게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문정역 근처에 아마 이 강동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네. 도시계획이라는 게 좀 무서워서 아, 우선 세밀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8호선 문정역부터 동쪽으로 길게 딱 철길 같아요. 저 경의선 철길하고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생겼네요. 이게 군부에 의해서 헌인 쪽이 끊겼지만 철도 쪽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땅을 네. 철도용 땅으로 가지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보면 네. 여기는 좀 키우는 중입니다. 야, 철이에요. 철도다. 철도 지목인 거예요. 어떻게 주택가 한가운데를 저렇게 철도청이 이렇게 땅을 싹 이쁘게 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나 저 때는 주택가가 아니었죠. 그렇죠. 이걸 먼저 두고 개발하겠다는 거였던 거죠. 어디 주택가에 철로가 들어와?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지만 철로가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주택가 들어오니까 혐오시설이다 나가라 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 전국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도 빠지는 거고 안동도 빠졌고 경주도 빠지는. 내일 경주 답사 가는데 그게 이제 이런 요구 때문에 밀려나는 철도의 마지막 흔적을 보려고 가는 거죠. 철도 만들어졌으면 기찻길역 오막살이었던 저 집들이 그렇습니다. 좀 비싸겠네요. 아마 너였으면은 여기는 그냥 의왕 군포 느낌으로 화물 단지로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성 사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순환 철도는 마지막인데요. 대략 보면 대략 여기 위치까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어지러우시니까 좀 잠깐 보지 마시고요. 네. 군포입니다. 군포, 의왕, 수원이 만나는 곳입니다. 네. 지금 의왕역 옆에 철도 박물관도 있고요. 교통대학교도 있죠. 원래 철도대학교. 그게 다 있는 이유가 일제 때부터 여기 철도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남부순환 철도의 시발점을 만들었고 지금도 교통묘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의왕시청 구의왕 구도심인 고천동 쪽을 지나서 과천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과천 4호선을 대충 관통해요.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서 원래 계획은 양재부터 이 강남을 관통해서 이 강남구를 관통해서 잠실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어요. 최초의 계획은. 그래서 남양주로 관통하는 영동 개발 계획 전에. 그러다가 영동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그건 아니니까 지금의 수서라든지 네. 강남구 서초구 남쪽으로 쭉 뺍니다. 그러면서 이 양재부터 헌인릉 거쳐서 복정역으로 가는 성남으로 가는 이 라인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여기 지금 초록색이 잘 칠해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 선명한 초록색이라 뻔히 보이는 이 인공적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모 기관 등의 압박으로
여기가 끊겨버리면서 계획은 사실 취소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정역부터 올라간다는 컨셉인 겁니다. 쭉 해서 올림픽 공원역이라든지 지나서 문정을 지나서 더 올라가서 지금의 남양주까지 가는. 사실 이 라인을 지금 9호선 같은 것들이 실현하려 그래요. 결례선 연장 구간 같은 것이 사실 이거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참 무서운 게 네. 도로는 한계가 있는 안정적인 교통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IMF 전에 원래 서울시는 12호선까지 철도 계획을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8호선 완공하고 9호선 그 짓다 말고 IMF 터지면서 9호선을 민자로 개발하게 된 거죠. 서울시가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7호선인데 현재 7호선은 모든 계획이 실현되면 포천부터 인천 청라까지 갑니다. 가면서 세계 최대의 급행이 없는 완행철도 노선이 될 거예요. 100km 이상을. 포천에서 청라까지? 예. 7호선이요? 7호선이. 7호선은 포천에서 청라 갈 때 어디로 가죠? 그럼 서울 외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라인에 플러스로 붙이는 겁니다. 양쪽으로. 서울의 청량리 등을 관통하고 예, 계속 쭉쭉쭉쭉. 강남을 관통하면서 당국대가 아니라 저 건국대를 지나서 지금 강남구청역을 지나서 저 대림을 지나서 현재는 부평구청까지 갔고 최근 인천 부평의 상고까지 갔고 예. 넘어서 간석을 갔고 인천에 북쪽으로 올라서 청라까지가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된 것만 100km가 넘어요. 길이가. 이게 급행이 없어요. 세계 철도상에서는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급행 계획이 있었는데 네. IMF 터지고 나니까 감사원이 급행 라인은 낭비라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급행 노선을 급행 노선을 지으려면 철도를 하나 만들어 그 회피선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 이게 낭비다. 이 시국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범 경기도 사람과 서울 사람들은 외환위기 때. 한없이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노원 살았었는데 잠시 알바했던 회사가 구로에 있었고 네.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7호선 타고. 토 나온 이것만 해도 토가 나왔는데 노원에서 구로. 구로까지 네. 한없이 7호선 타고 갑니다. 근데 지금 더 가면 포천부터 청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포천 라인은 네. 사실은 안 만들려다가 억지로 만든 게 좀 있어서 한번 갈아타기도 있어요. 같은 7호선인데. 그래서 포천 분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는. 한 번에 쭉 가야지 뭐 갈아타느냐. 네. 라는. 그러니까 서울 핵심 분들은 모르시는 네, 이 네, 네. 지하철 라인이 있고 그리고 9호선 말고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결국은 저희 성북의 신설 경전철이라든지 각종 경전철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20년 걸려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순환철도도 이런 식으로 다 실현되고 있어서 교통체계라는 게 무섭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다 생각이 있어서 만든 예정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동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네. 강동까지 넘어오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강동까지 힘들게 찾아오신 여러분들 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쉬는 시간 드리고 바로 그럼 이제 강동 이어지는 2부에서 강동의 본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